이 보도에서 허모 기자는 출처가 미군 정보 소식통이라고 밝혀왔는데 이 기사의 취재원은 40대 유튜버 안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난입했고 지난 14일엔 중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안 씨는 미군 정보 소식통과는 거리가 멀었고 미 군복 코스프레를 즐겨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모 기자는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허모 기자는 출처가 미군 정보 소식통이라고 밝혀왔는데 이 기사의 취재원은 40대 유튜버 안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난입했고 지난 14일엔 중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안 씨는 미군 정보 소식통과는 거리가 멀었고 미 군복 코스프레를 즐겨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허위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모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체포됐다는 게 음모론 신봉자들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꼽는 내용이죠. 지난달 이 황당한 가짜뉴스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확인해보니 이 가짜뉴스의 출처도 극우 유튜버였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는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간첩설. 주한미군이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 등으로 압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에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후속 가짜뉴스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인 미국으로 압송한 거 100% 팩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남성이 자신의 기사에 언급된 미군 소식통이라며 기자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 90명 숫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라고 적용. 그러면 그 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해서 바로 갔고.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해요. 네. 음모론을 사실처럼 기자에게 불러주는 이는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며 계엄 옹호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나오는 자칭 캡틴 코리아 42살 안병희 씨입니다. 기자는 안 씨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이 보고됐는지도 묻습니다. 일단 보고는 들어간 거죠. 트한테. 하면 좋았죠. 중국 이쪽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요? 잡힌 애들. 보면 그 간부급 인원들 있잖아. 간첩 애들 중에서도 간부급 인원은 먼저 납치가 됐더라고. 먼저? 얘네가 그 선관위 숙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부급 애들은 이제 외부 공기 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씨는 자신을 미국 CIA 등 여러 해외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블랙 요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기자는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한미군의 발표에 이어 중국과 연계시키지 말라며 불쾌해하는 중국 입장까지 나왔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오늘 중국 대사관이 뭐 입장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와서 발표하면 뭐 어때? 이미 뭐 탄핵 집회 이런 찬집회 이런 데 진짜 보낸 거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발표를 해? 그러니까 해당 기자는 허위 보도 혐의로 고발돼 출국 금지 조치됐고 선관위는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여러 취재원의 증언을 교차 검증했다며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 간첩단 가짜뉴스에 출처인 유튜버는 자신이 미군 출신 정보요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인터넷 매체의 보도 직후엔 해당 매체에 돈과 취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군 경력과 관련해선 스스로 사칭임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매체는 검증 여부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저녁 중국 대사관에 뛰어들려다 체포된 남성. 중국인 간첩단 가짜뉴스의 취재원임을 자인하고 나선 안병희 씨로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에 대거 배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한국분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패도 되죠?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풀려난 뒤엔 곧장 광주 탄핵반대 집회로 향했습니다. 자, 저녁증. 리얼이야, 리얼. 리얼이야? 리얼 미군, US 아미. 리얼. 근데 얼굴이 되게 잘생기셨어. 와. 리스펙. 미군 출신 정보요원. 안 씨가 내세운 대표 경력입니다. 바이든 쪽에서 일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프랑테지 신청했어요. 자격증 날라간 게 DIA 좀 날라갔고 CIA 날라갔고 모사드만 지금 남았거든요. 휴민트, 즉 비밀 요원들과 소통 중이라고도 했는데 그 방법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스가 없나요 혹시? 그 미정글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디요? 미국 정치 갤러리 DC에 일베에서 밴당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활동하는데 제 휴미트들이 거기다 인텔 올리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면 글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하고 있어요. 중국 간첩단 보도 직후 이뤄진 통화. 안 씨는 후속 제보를 독촉하는 기자에게 돌연 금전을 요구합니다. 처절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주무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줘요. 돈을 줘야지.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데뷔 기사가 이렇게 확 떠가지고 완전 평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더니 아예 취업시켜달라고 조릅니다. 제가 풀타임 잡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기자 같은 걸로 취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자 아니면 뭐 다른 거더라도 일단은 이제 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안 씨는 지난 2018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친박근혜 극우정당인 대한애국당 후보로 서울 강남구 의원에 도전했다 떨어졌습니다. 재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중근 의사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직계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고 자신의 신원과 관련해선 미군 사칭임을 인정하면서 몰입 연기하는 군복 코스프레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안 씨의 경력과 주장 진위 여부 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근거 없이 만들어진 부정선거론 기사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여권 유력 인사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명백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음모론에 기댄 집권 여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24일 한 주간지가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 민간인과 선관위 직원 90명이 갇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 유튜브에서 이들이 중국인 아니냐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에 중국인이라는 댓글들이 중국인 해커들은 아닌가?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다음 날 스카이데일리는 이들을 중국인 해커 부대라고 규정한 칼럼을 썼고 황교안 전 총리는 이 내용을 퍼날랐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3주 뒤 계엄군과 주한미군 합동작전으로 중국인 간첩 99명을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유튜브는 다시 이 보도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상할 만큼 왜 중국인이 여기 와 있느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가둬놓고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스카이데일리가 또다시 속보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선관위 연수원에서 먹고 자고 합숙 훈련을 받았단다. 스카이데일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했지만 시작과 확산엔 유튜브가 있었던 겁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읊었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이 정작 계엄군과 주한미군의 합동 작전 내용을 스카이데일리를 인용해 주장한 겁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은 성관이 간첩설에 양념처럼 더해진 반중 정서를 대중동원에 활용하며 혐오를 부채질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군과 성관이는 모두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일부 유튜브에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모두 사실이라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근거가 있는 기사일까? 12월 3일 선거연수원에 있었던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12월 3일에 그 연수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이 있었고요. 그 6급 보직자 과정 2개 과정이 운영돼서 선거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승진교육 연수생들로 간첩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월 3일 연수원에서 진행된 공무원 교육과정, 그중 일부는 숙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88명과 그 저희 강의를 해주신 외부 간사님 8분 해서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화가 한 10시 넘어서였을 거고 계엄군이 저희 연수원 온 거는 한 11시. 처음에는 이제 경찰분들이 오셨죠. 경찰분들을 왔다가 계엄군들이 이제 나중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원으로 그분들이 들어오진 않으셨어요. CCTV에 포착된 계엄군은 12월 4일 새벽 도착해 1시간가량 근처 주차장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연수원 내에 간첩이 머물렀다는 증거도 계엄군이 누군가를 체포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그 연수를 직접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유튜브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화도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급격하게 막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중앙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간첩이 머물렀던 장소가 연수생들이 머문 C동이 아니라 A동이라며 허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제2생활관에 거주 중인 직원과 통화해봤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고요. 네, 혹시 숙소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때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나 선관위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이곳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하고요. 혹시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네. 보도 이전에 네. 선관위에 사실 네. 확인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만약에 연락이 있으셨으면 저희가 당연히 설명을 해드렸겠죠. 근데 연락이 따로 없으셨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를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 해당 매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니까 기사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기사 내용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그럼 사실로 증명되지 않을 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럼 큰일 나겠죠. 그걸 무리하게 좀 네. 보도하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선관위에도 네. 그러면 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렸다고 하던가요? 누가요? 기자님께서 네. 선관위 관련 기사를 쓰니까 우리가- 선관위에 사실 확인을 보통 하잖아요. 네. 우리가 했죠. 우리 거기 현장 취재까지 갔었어요. 아, 선관위에 그럼요. 네, 선관위 갈게요. 측에서는 네, 연락을 갈게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셔서요. 아니 우리 갔다 왔으니까 진짜. 그럼 어느 분하고 연락하셨는지 아세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월 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운 바 있습니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가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DIA 국장은 임기제가 보장되며 백악관도 임의로 해임하지 못합니다. DIA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적극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령 사이판에서 기자와 접촉한 미 정보 소식통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즉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은 한남동에서 난로 대치가 격화하자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며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제 카르텔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